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신증권은 SK에 대해 올해 2분기 실적이 추정치를 크게 하회한 점, 자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지분 가치가 훼손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8% 하향한 23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룹 경영 전략 회의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평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시행, 기취득 자기 주식에 대한 소각을 결정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컬러 렌즈 주문자 생산 제조업체인 비전사이언스가 기업 공개를 추진합니다. 회사가 기대하는 기업 가치는 약 1,000억 원으로 비전사이언스는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유제약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0.7% 증가한 84억 4,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76억 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9.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665억 원으로 2.9%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T팜은 벨기에 RNA 기술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 컨툼 바이오사이언스에 ST팜이 자체 개발한 5' 캐핑 시약인 스마트캡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ST팜과 콘툼 바이오사이언스가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 RNA 제조 시장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한편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오늘 시간이 가면서 양대 시장 모두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가 낙폭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는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유효해 보입니다. 매도세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업종 단위로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 업종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이 집계되는 가운데 금융 업종에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은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와 관련된 감염병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먼저 파미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도 20%대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미셀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엠폭스 상황이 모두 심각한데 이 두 개를 모두 엮어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WHO의 경우에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파미셀은 미국의 천연두 치료제 개발 업체인 키메릭스의 핵심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함께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노엔텍을 살펴보겠습니다. 22.95%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8월 말에 주당 3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단키트는 500만 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식약처로부터 나노엔텍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진단키트를 승인을 받았고 이탈리아 수출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박스권에서 주가가 벗어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웰크론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다 보니 마스크와 관련된 종목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 웰크론의 경우에는 마스크 필터와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이오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25%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외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17일에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은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 금지에 대한 모든 처분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선고했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선 기준으로 60일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2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70%대까지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업체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국내에서는 1위, 북미 시장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순위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자 내일장 2부 IM증권 이청원 PB입니다. 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지난주 이후로 모처럼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초반만 하더라도 뭐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1% 수준의 하락은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종가 이제 마감이 되는 시점까지 맞추어져서 우선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오늘 시장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갭 저항 자리 갭을 이제 메우는 흐름이 어저께 나왔고요.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수가 이제 돌파를 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음봉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은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도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지만 전일의 저점을 이탈하는 그림들은 요 근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락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점들을 높여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어제 저점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시장이 V자 반등으로 계속해서 쫙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올라가면서 구간마다 저항대 매물이 가득한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상승이 되었던 하락이 되었던 이번 반등장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현금 비중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셔서 전체 계좌에 뭐 한 40% 정도의 현금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무래도 하반기로 가면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쭉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흐름보다는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도 남아 있고요. 미국 시장의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단에서는 뭐 시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수가 기존처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그런 흐름들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시장 자체는 어쨌거나 그렇게 보고 우리가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시장보다는 이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게 조금은 심상치 않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원 수준까지 다시 한번 돌파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1차적으로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달러 강세는 우선은 멈춘 게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떨어지는 그 폭도 지금 너무나 또 가파른 거죠. 1,300원대까지도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특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도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흐름 자체, 거기에 이번 주 엔화에 대한 부분, 일본 은행에서도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게 오늘 외환 시장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역시나 저도 대표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시장에서의 충격을 우선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되든 뭐 코스닥이 되든 전반적으로 2,700포인트까지는 결국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시장만큼은 크게 불안해하지는 말자 그렇게 하고 저는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의 시장은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그죠? 네. 제약바이오가 코로나19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데 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흐름을 보면요. 첫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이후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이제 업종별로의 상승 추이를 보면 금요일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약간 제외한 네. 전반적인 업종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딱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한 흐름들을 딱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라든지 원숭이 두창 엠팍스 관련된 모멘텀 이슈들이 시장을 조정이 나오는 이 시점에 강하게 움직이는 결국은 뭐 수급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슈적인 부분, 테마적인 부분으로 쏠림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길게 갈 이슈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뭐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해서 강한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시고 또 단기적으로 뭐 매수를 하셔서 짧은 시세라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찾아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생각은 역시나 같은 거죠.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이슈에 뭐 감기 환자가 늘어났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참 있다가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더 올라갈까 했는데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한편으로 지금 시장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게 지금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점은 이제 나온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시젠 같은 경우 대표적이겠죠. 오늘도 장중에 25% 이상 올라갑니다. 저도 오전에 한 5% 정도의 5% 정도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더 많이 오르겠나 싶었는데 더 치고 올라가고요. 또 엠박스 관련된 그 많은 기업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은 많이 올라갑니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꽤나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한 관점에서 또 하나 비슷한 섹터가 있죠. 지금 전기차 관련된 화재가 주말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 뭐 지난 금요일에 시간 내에서 흐름 자체가 우선은 좋아서 그래 한 번 더 뛰겠거니라고 했는데 시세가 아직도 죽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뭐 자세히 조금 많이 알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금요일 시간 외에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주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네. 이수페타시스, 뭐 그리드위즈, 민테크, 뭐 이닉스, 뭐 한빛레이저뿐만이 아니라 뭐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일단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시초가 매매 관점으로 시작하자마자 뭐 짧은 수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들은 뭐 해볼 수 있었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게 과연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뭐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모멘텀 자체, 이 전기차의 화재라는 모멘텀이 과연 지속 가능한 모멘텀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엠팍스 같은 경우는 감염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진단 키트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감기약이 없는 상황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화재도 물론 화재가 나고 있는 거 현실이긴 한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까지 볼 문제인가? 지금 당장 전고체가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가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기대감이 과연 연속성 있게 계속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네.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뭐 대책 발표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좀 잡혀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일정에 맞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눌림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부분들이 결국은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오히려 더 많아질 거다. 네. 이런 부분들.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EREV라고 해가지고 네. 모터로 돌아가는 자동차인데 우리가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네. 그 기름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만 활용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기존에 우리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 중에서 뭐 딱 한 종목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연속성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이브리드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동차 부품 내에서의 어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런 불안감으로 좀 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흐름들,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듯이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 거래대금 관련된 기업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을 볼 텐데요. 9%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부각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에 이어서 테슬라에서도 화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다음 달에 전고체 배터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국책 과제 사업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유일 에너테크, 레몬, CIS 등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화색을 띠고 있는 금융주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 자체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금융주 전반에 호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50%로 목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호실적인 또 주주 환원 기대감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은행주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밸류업 지수가 출시될 예정이고 그 이어서도 10월에는 밸류업 본 공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멘텀의 지속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의 경우 현재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매수를 가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더니 오늘 강세를 멈추고 낙폭이 나타납니다. 지금 7%대로 빠지면서 46,6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9일에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매출이 7% 하락을 했고 반면에 영업이익은 127%가 늘어난 수치가 집계됐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증권사들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익 전망치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면 유의미한 배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중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젠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23%대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엠폭스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곳곳에서 진단키트가 품절되는 사태가 속속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젠은 진단키트 대장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좀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바가 있었고요. 엠폭스용 진단 시약을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실적적인 측면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펩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락 양상이 펼쳐집니다. 비만 치료제와 엮여서 올랐던 바가 있었는데 유상증자 소식 속에서 11%대 급락 양상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 금액을 살펴봐야 할 텐데 1,200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금액이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공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투자자들은 투심이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 기준으로도 60일선을 이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펩트론 같은 기업들 오늘 이슈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죠.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서 이야기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앞서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삼성 SDI가 그런 발표를 했었죠. 2027년에는 이제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당시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기에는 시간적인 요인이 매우 오래 걸림과 동시에 이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가 일정 부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지난주 그 SK온과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는 나름대로 괜찮은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였으나 기업은 이걸 그리 괜찮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짜고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리튬이온 관련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건 이 정도로만 우리가 치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여전히 양극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2차 전지 쪽은 지금 시점에서 턴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페트론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난주 시간 내에서 우선은 유증이 발표가 났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되고요. 노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파이프라인 자체가 괜찮은 기업이면은 응당 주가가 오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결코 그게 아닙니다. 올해는 아이테오젠이 정말 많은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매출이 나와야 하고요. 제약바이오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 혹은 현금화 자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유증을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대략 1,400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유증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이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증에 따른 이후의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기업이 얼마만큼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잘 이겨낼 수가 있었고 페트론은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오늘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매수하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관망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반대로 또 KB금융 같은 기업들도 오늘 잘 올라가는데 대표님 뭐 금융주 지금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뭐 구배당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이제 주주환원 정책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뭐 꾸준하게 상승을 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시장 반등에서 이미
기존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뭐 급락이 나왔던 부분 뭐 대부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21선 위로 일단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전고점 매물대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올해 일단 이 밸류업 관련된 섹터는 꾸준하게 우리가 뭐 조정 나올 때는 투자의 관점으로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5%나 뭐 9% 이렇게 이제 금융주들마다 이제 배당이 다 다른데 물론 뭐 자기가 매수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배당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문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뭐 배당 받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스켓 식으로 이렇게 좀 분산해서 담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배당을 또 재투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지금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ETF를 통해서 뭐 월 배당식으로도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 좀 전에 얘기해주셨던 부분에 첨언을 드리면. 펩트론과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유증을 해서 성공을 했다. ABL 바이오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펩트론은 뭔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일단 그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을 받은 기업이고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단지 기대감. 네. 뭐 얘기하는 대로 진행이 돼서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과 주가가 이미 10배가 오른 상황에서 네.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그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도 그때 겨울쯤 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마지막으로 쫙 돌면서 급등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실체가 조금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때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오늘 유상증자로 급락이 나왔지만 네. 이게 이제 유증 납입 기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또 이렇게 턴을 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요거 내가 20%, 30% 혹은 40% 정도의 할인율을 받고 투자를 했을 때 네.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납입을 이끌어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 좀 급락이 나왔지만 납입일쯤 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흐름 나올 거니까 그때쯤 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가 펩트론을 다시 한번 또 다루는 그런 날에 꼭 한번 있기를 네. 바라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2017년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신라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분명히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역시나 좋게 바라보긴 바라보되 반드시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현금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자.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 내일 정도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섹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자, 내일 섹터 일단 뭐 오늘 상황을 봐서는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시장이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 분산되어서 이렇게 뭐 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은 일단 자연스러운 눌림이라면 내일은 반등 정도 아니면 상승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섹터를 골라봤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하나의 트렌드라고 한다라면 금리 인하는 거의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바로 이제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돈 없는 제약바이오 네.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 섹터들이 그동안에 이제 좀 찬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뭐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미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몇 달 전부터 이미 주가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는 보면 이제 종목들별로 좀 차별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뭐 HDC,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현대건설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좀 대규모 투자가 이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이미 뭐 주가가 그 전에 선반영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평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는 AI 시대에 또 새롭게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CS 윈드 같은 뭐 풍력 타워 1위 기업이죠. 이 기업이 또 호실적을 내면서 또 기대감을 크게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전력 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력 설비는 전력이 있어야 필요한 것이지 전력 설비를 짓는다고 해서 전력이 생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원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풍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태양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떤 뭐 LNG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 글로벌 워밍 시대에 우리가 인류가 지속적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풍력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네. 가장 빠른 것은 태양광, 패널 그냥 연결해서 선만 연결하면 바로 전력이 생산된다라는 거죠. 땅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저는 이제 AI 전력 부족 시대에 가장 우선 시대여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중 갈등, 중국의 패널에 대한 규제,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관세를 부과를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지금 현재 해리스 부통령, 뭐 다음 대선 후보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크로스가 나왔죠. 트럼프하고 과연 누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각 그 대통령 후보들이 밀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정책주로서 최근 또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번에 실적도 조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저가 공세에 따른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쯤이었나요? 목요일쯤에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올해 아마 적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일단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바닥은 좀 다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베이스로 나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CS 윈드,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을 조금 긴 관점으로 조정 나올 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네, 종목도 뭐 CS 윈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 톡신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톡신이요? 예, 저도 지난주부터 이 톡신 관련해서 리포트가 다우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다 봤는데요. 재미가 있어요, 우선은. 네. 재미가 있는 것과 함께 주가가 지금 탄탄한 거죠. 시장이 지금 어쨌거나 불안하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기업들 찾게 마련입니다. 뭐 그 기업이 언제나 우리에겐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였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 한 지난주까지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기업, 이런 기업은 빠질 때 역시나 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톡신, 뭐 오늘도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주가 흐름 보시면은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시나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럴 것이 2분기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개 회사 모두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인데
비용이 우선은 많이 줄었습니다. 휴재 같은 경우에도 소송에 따른 비용이 30억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점, 10월 10일에 명확한 결과가 나올 건데 추가적인 비용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웅제약과 휴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시장, 미국, 유럽, 중국입니다. 이 중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 반면 휴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까지 세 개 지역 모두 다 판매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이 가장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역시나 휴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 자체는 대웅제약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 톡신을 기반으로 한 판매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휴젤은 앞으로는 결국에는 키워드는 중국이 될 거라는 것. 2020년 10월에 중국에서의 허가 완료 이후로 판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필러에 대한 생산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휴젤이 앞으로 주가 흐름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톡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3사,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우선은 조금 더 안정화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톡신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휴젤이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여기가 1차적인 고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30만 원은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휴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지고 가시고요.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늘 종가에도 한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자, 장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오늘 장이 이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변화나 혹은 시장에 변화되는 섹터 우리 대표님이 보셨을 때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편안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선물에서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최근에 보면 일단 장이 마감한 이후 장 마감 때쯤 되면 순매수 쭉 이어오던 거를 이제 매도로 전환해 버리거나 아니면 청산을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6천억 정도 순매수였다가 2천억 순매수로 이제 바뀌어 있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한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나왔는데 오늘 일단 순매수 선물단에서의 5,800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장 마감 이후에도 이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지 이게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봤을 때 순매수로 일단 선물을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추세를 좀 상방으로 이제 보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자연스러운 눌림이라고 하면 내일은 시장이 또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증시가 또 딱 저항 자리예요. 여기를 나스닥이나 S&P 500이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일 국내 증시도 바뀔 거고요. 시장이 좋지 않다라면 오늘 강했던 이런 테마들 내에서의 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고 내일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대다수의 종목, 멍멍이도 송아지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조정이 아쉽긴 합니다만 어떻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겠어요. 사실 지난주 그리고 그 이전 주 코스피가 2,400포인트 무너진 이후로 올라오기는 참 잘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올라오는 동안엔 크게 어려움도 없었고요. 그나마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있었던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 흐름은 결국에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0포인트를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눌렸는데 2,700포인트를 결국에는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연초부터 흐름 자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요. 반대 매매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9월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변수가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완전히 바꾸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거는 우선은 설명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자리를 찾을 것이고 9월, 10월 들어서 나름대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가 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선은 시장은 오늘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 내외에서 우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자 한 2.37%, 2.9%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2.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5.3% 많이 빠졌네요. 에코프로도 4.5% 많이 빠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제외하고 네.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빠지다가 약간 반등하면은 야 이제 저점을 다져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더 빼죠.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셨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은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 7월 초에 6월, 5월 말 정도의 저점을 지켜내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구간이 만약 저점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주가는 뭐 선반영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뭐 재료들은 따라서 뭐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인데 그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 이 저점 자리를 깼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일단 하락 추세를 멈췄던 흐름, 이게 일단 다시 깨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일단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이런 지지 라인들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죠. 그러면 지금은 84,400원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접근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뭐 5월 말이나 지금 7월 초처럼 이렇게 이제 의미 있게 좀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와준다라면 그런 구간에서 이제 손절은 짧게 잡고 만약 저점일 경우에는 상방으로 크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되 짧은 손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저점은 사실 뭐 어디서 돌릴지 고점은 어디서 만들어질지 이건 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보니 거기가 저점이고 지나보니 거기가 고점이었던 거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어느 가능성을 보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명확한 원칙대로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저희 증권가에서도 사실 하반기 때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도 않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극재 수출은 계속해서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도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지난 7월도 그랬고 이제 8월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연초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단순하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고요. 이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역시나 수요가 가장 많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대 중에 대략 2대 정도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쉬운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아나 현대가 라인업이 현재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것도 일정 부분 제한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연기관 쪽으로 관심을 우리가 조금 두고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한편으로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 섹터에 있는 기업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1차 벤더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렸으면 하는 섹터가 저는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운송, 그중에서도 항공 운송이었는데 이유가 코로나19가 당시에 있었을 때 비행기 잘 안 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비행기 엄청나게 뜹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인천공항에 있는 곳이라서 비행기를 정말 많이 보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 한 2주에 한 번씩은 저도 공항을 가보면은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주들, 특히 LCC 쪽은 주가도 괜찮고 수익도 괜찮아지겠거니라고 했는데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지금 다 안 좋아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모니터에 리포트 한 개 띄워놨는데요. 이거 오늘 나온 거예요. 하나증권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전적으로 비용입니다.
매출액은 지금 거의 모든 항공사가 다 늘어나요. 장기적인 노선까지 지금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객 수요가 모두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출 원가도 늘어나는 상황으로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매출 원가가 판관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업원이 많이 늘어났죠. 그도 그럴 것이 노선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많이 뜬다는 것인데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뭐 승무원님들, 뭐 기장분들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종업원에 대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TA 항공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료 유류비 이건 단순하게 뭐 주유비만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항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2분기 성수기는 이제 끝이 났죠. 남아있는 건 추석 그리고 한 연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가서 비행기가 더 많이 뜨고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이 비용은 과연 절감이 될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송 특히 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하자. 참고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여객 수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다음 달에 추석 때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 직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다 예약을 하잖아요.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처럼 지금은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몇몇 기업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바로 이게 확인이 또 됩니다. 이건 에코프로인데 조금 전에 뭐 TA 항공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지금 안 좋고요. 그리고 뭐 에어부산 마찬가지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저에 있는 것은 비용이고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그 점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항공주 조금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내일 시장 내심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이고 설령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는 맙시다. 시장은 한번 너무나 세게 빠졌으니까 계속해서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금융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